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안이사입니다. 오늘은 초딩도 이해하는 협착증에 대해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요, 내가 받은 진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협착증이 되겠죠. 이게 어떤 질환인지 이해를 해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잘 모르면은 그냥 병원에서 먹으라는 거 먹고 맞으라는 거 맞고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해를 해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MRI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데 솔직히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의사가 이렇다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이것만 보고 협착증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협착증이라는 것은요, 이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협착증의 정식 명칭은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러면은 이 척추관 협착증이 아마 협착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협착증이라는 말은 결국 그냥 좁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척추관이 좁아졌다는 말인데, 그럼 척추관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 척추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뇌에서 이렇게 신경줄기가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다발이 나뭇가지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신경의 기둥이죠. 이 신경의 기둥을 척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척수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전선 피복을 감싸듯이 이 척수를 보호하는 관이 있어요. 이 관을 척추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척수를 보호하는 척추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척수가 있고,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척추관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관이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척추관이 흔히 뼈나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척추관을 누르게 되고, 척추관을 누르면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신경이 압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림이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양방 치료는요, 약물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진통소염제고, 심해졌을 경우에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술과 수술은요, 이 빨간색 눌리는 것을 치료하느냐, 혹은 화살표 눌리는 요인을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시술 같은 경우는 이 신경이 압박돼서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액을 놓습니다.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흔히 뭐 진통소염제 등 마취 성분을 직접 이 염증 나는 부위에 놓는 거예요. 주사액을 직접 시술하는 것을 이제 협착증의 주요 시술이고요. 이렇게 해서 염증 부위를 해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경이 눌린 부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술의 장점은 주사 바로 꽂으면 되니까 치료가 간단하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린 부위를 주사액을 주입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눌려져 있는 척추관은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린 요인이 그대로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은요. 수술은 이 눌려있는 이 화살표를 제거하는 건데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조직, 아까 뼈나 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직접 잘라버리는 겁니다. 혹은 고정시키는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화살표를 없애서 하는 건데, 감압술과 고정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이 수술의 장점은요, 주 원인이죠. 이 눌렸던 요인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는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가 또다시 척추관을 누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해당 부위는 재발을 안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요, 말 그대로 뼈나 인대 조직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허리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부위가 재발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는 제거했지만 딴 데서도 또 똑같이 좁아질 수도 있겠죠. 당장 여기를 누르고 있는 부위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났을 때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제가 척추관 협착증이 이 척추관을 누르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척추관은요, 이렇게 요거는 보셨을 텐데 이 흰색 뼈죠. 이 뼈를 척추라고, 척추 사이에 있는 빨간색 이 말랑말랑한 조직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척추관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척추관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서 척추관을 누르게 됩니다. 뼈나 인대가 자라면서.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감압술은요, 이 누르고 있는 조직들이 있겠죠. 뼈나 인대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잘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뼈나 누르고 있는 뼈나 인대를 제거해버려요. 그러면은 뼈가 있으면은 그 딱 튀어나온 부위를 제거하지만은 그 해당 조직의 기능이 사라지겠죠. 인대면은 인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수술하게 되면서 거기만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결국 칼을 댄다든지 이렇게 조직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의 조직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2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혹시나 상황에 따라서 고정시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척추를 이 철심을 박아서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살짝 눌려서라든지 위치의 변형으로 인해서 척추관을 누르고 있다면은 누르지 않게 뼈를 위치를 맞춘 다음에 그대로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척추관을 누르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척추라는 것은요, 움직입니다. 우리 허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척추라는 게 딱딱한 기둥이 아니라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척추의 기능인데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척추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로 인한 2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흔히 예를 들어서 요추 4번, 5번을 고정해버리면은 이 고정된 것 때문에 결국 4번, 3번이 2차적으로 협착증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라는 것은 당장 심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2차적 문제가 꼭 발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술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 척추관 협착증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하자면 척추 주변 조직, 아까 뼈나 인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척추관을 누릅니다. 척추관을 누르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리는 증상, 이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리는 증상,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표적인 양방적 치료입니다. 약물, 시술 혹은 수술하는 것은 이 좁아진 이 자체를 당장 해결하는 게 양방적 치료라면요, 사실 여기에 대한 근본 원인은 척추 주변 조직이 척추관을 누르는 것, 이게 바로 근본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근본 원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척추 주변 조직이 눌리는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재발할 수가 있어요. 4번, 5번이 아니면 다른 데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눌리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원인을 따져보자면은 뼈나 인대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반복돼서 그래요. 원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불필요한 자극이 오면요, 마치 우리가 굳은 살이 생기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듯이 뼈나 인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은 뼈나 인대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뼈를 움직이는 거는 근육이에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결국 근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다 근육이죠. 근육이라고 하는데 허리나 골반 주변의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면요, 뼈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전이든 후든 우리가 병원에만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타나지 않게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술이나 시술하고 나서도 재발하지 않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근육이에요. 아프고 난 뒤에 병원에 가는 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통증의 99%는 근육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 관리만 잘해준다면은 우리가 이런 통증, 협착증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재발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근육 검사를 통한 근육 치료가 이 근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검사, 근육 치료 케이스는요. 지금 제 영상 채널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제 환자 케이스를 올려줬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부산에 이 제가 하고 있는 더 아름다운 한의원 재활 교정센터 오시면은 직접 근육 검사를 받아보시고 근육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